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기업들의 IPO, 즉 기업 공개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크래프톤, 카카오페이 등에 대해 증권신고서 정정 제출을 요구해서 공모가 고평가 논란도 거센데요. 관심 가질 만한 IPO 대응은 어떤 게 있는지, 자칫하면 투자자들만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짚어보겠습니다. IPO 전문가인 최종경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리서치팀장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리 잘 들립니까? 예, 소리 아주 잘 네, 들립니다. 자 네. IPO 대역급 IPO가 지금 줄을 잇는다고 하는데 뭐 역대급이라고 하죠? 어느 정도인가요? 예, 일반적으로 IPO 시장 말씀드릴 때 제가 상장 기업 수, 공모 규모, 그리고 주가 수익률 요 세 가지 변수를 주요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시장은 역대급이라는 단어도 부족해 보일 정도로 굉장히 큰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공모 규모 측면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연간 4.7조 원의 공모 규모가 형성이 됐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5.7조 원을 기록하면서 이미 작년의 연간 규모를 역전해 놓은 상황입니다. 네. 공모 규모 1조 원 이상의 대여급뿐만 아니라 공모 규모 5천억 원 전후의 중대여급의 상장까지 더해진 결과이고요. 그래서 올해 연간 역대급으로 한 번도 없었던 20조 원에서 30조 원까지 공모 규모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역대급이 무색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좋은 기업들이 줄줄이 상장을 하는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나온 뉴스죠. 카카오페이 금융감독원에서 증권신고서 정정 제출 요구를 했는데 뭐 결국 공모가가 좀 마음에 안 들었나요? 왜 그랬죠? 일반적으로 증권신고서의 그 정정 제출 요구는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주요 내용이 잘못된 경우가 문서적으로 표현된 내용인데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기업 가치에 대한 밸류에이션의 재조정일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6월 말 상장 심사 승인을 마쳤고요. 7월 초에 증권신고서를 제출을 해서 본격적인 신규 상장 일정에 돌입을 했었죠. 공모가액은 1.1조에서 1.6조 원이었고요. 공모 시가총액은 8.2에서 12.5조 원에 달하는 거대역급 상장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정확히 2주 만에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받은 거고요. 카카오뱅크와 함께 올해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었던 신규 상장이었기에 투자자들이 아쉬움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증권신고서의 정정 제출은 매우 자주 발생하는 특히 2020년부터 빈번히 이어지고 있으므로 공모의 투자 시에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닙니다. 일단 2021년 기준으로 카카오페이의 정정 제출은 향후에 공모 희망가액이 조정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올해만 6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코스피 예. 기준으로는 기존의 ST바이오센스와 크래프톤에 이어 3번째이고요. 네. 이러한 증권신고서의 재제출은 사실 작년부터 반복되어 온 현상인데 굳이 전년과 올해의 차이를 꼽자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적자나 또는 낮은 수익성 상태의 코스닥 특례 상장 기업들의 증권 신고서를 중심으로 정정 제출 요구가 많았다면은 올해는 그 범위가 코스피까지 넓어진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정 요청이 아주 흔한 일은 아니다. 뭐 가끔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그런데 네. 카카오페이 경우에 희망 공모가 33,000에서 39,000원, 상단 밴드로 39,000원이면 좀 곤란하다, 너무 높다, 뭐 그런 지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공모 카카오페이. 네. 희망가액이 가격을 제가 페이가 잘못 말씀드렸군요. 6만 예, 3천원에서 9만 6천 원. 맞습니다. 상당히 네. 9만 6천 원이고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당히 12.5조 원이기 때문에 해당에 대한 해당 기업 가치에 대한 얘기는 시장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증권신고서의 정정 제출을 통해서 공모 희망가액을 하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때 주의하실 점이 공모 예정 주식 수도 같이 조정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공모 희망가액의 하향보다 전체적인 공모 시가총액은 추가 하향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도 여기 좀 잘 보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증권신고서를 정정 제출한다고 기업의 가치가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모 희망가와 공모 시가총액의 하향 조정은 오히려 투자자 관점에서는 투자 매력이 높아지는 기회일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메리트일 수 있다, 기회일 수 있다. 그러면 앞서서 공모가를 하향 조정한 SD 바이오센서 벌써 상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크래프톤 맞습니다. 상장을 앞두고 공모가를 하향 조정했는데 둘 다 조정하기 전이라면 조정하지 않고 청약을 만약에 했다면 투자자를 손해를 본 꼴이 되지 않았을까요? SD 바이오센서. 그 손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고요. 다만 조정 후에 더 매력적인 가격으로 공모에 참여했다고 해석하는 점이 맞습니다. 이 언급하셨던 ST바이오센스와 크래프톤에 대해서는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는 장기간의 레이스, 장기간의 마라톤 같은 레이스입니다. 따라서 ST바이오센서는 기존의 시젠의 주가 하락 이전에 만들었던 공모가이고요. 또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주요 피어 그룹인 그 NC소프트의 가격이 조정되기 전에 그 가격을 피어 그룹으로 공모가를 산정했기 때문에 사실 이 긴 기간 동안 그 피어 그룹의 주가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모 주가의 재조정도 가끔씩은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가장 먼저 또 청약 일정이 다가오는 카카오뱅크가 주목이 되지 않습니까? 아까 네. 제가 공모가 잠시 조금 혼선이 있었습니다만 33,000에서 39,000원 카뱅의 공모가. 국내 상장된 금융회사들에 비해서 정말 너무나 높다는 지적이 일부 있는데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기업 가치가 이제 싸다 비싸다는 거는 또 상장 이후에 또 시장에서 어떻게 가치를 평가받느냐를 또 이렇게 좀 참고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다만 카카오뱅크의 공모가 33,000원에서 39,000원은 공모 시가총액 기준으로 15.6조에서 18.5조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요 언급하셨던 것처럼 18.5조면은 이 금융지주들 상단에 있는 신한금융지주나 KB금융지주와 비슷한 시가총액으로 상장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회사가 카카오뱅크가 벌고 있는 절대적인 수익 금액은 그 두 금융지주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죠. 다만 카카오뱅크는 그 성장성이 매우 높음을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1,600만 고객을 한꺼번에 확보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현재 개인 대출과 전월세 보증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향후 주택담보대출과 개인 사업자 대출까지 추가적으로 확대되는 시장까지 감안을 한다면은 그 성장성의 높은 점수를 충분히 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네. 하나는 제가 투자자분들한테 조금 이렇게 조언을 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은,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을 직접적으로 KB나 신한의 기존 뱅킹들과 비교하는 것은, 미국 시장에서 예를 들자면은 테슬라의 주가와 제너럴 모터스의 주가를 수익과 비교해서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뱅킹과 플랫폼을 한꺼번에 갖고 있는 카카오뱅크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른 시선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와 GM을 비교하니까 훨씬 더 이해가 빠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카카오뱅크도 은행이기 때문에 지금 이자 수익이 100%지 않습니까? 전체 수익에. 그러면 맞습니다. 은행으로서의 자본금 규제도 받고 똑같이 국내 은행과 규제를 받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적인 가격, 상대적인 가격이 거의 뭐 10배 수준으로 지금 공모가가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투자자 차원에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 점은 없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의점은 기업 가치에 대한 그 밸류에이션은 상장 이후에 시장의 가치가 기업 가치에 수렴할 것이라고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다만 투자자분들이 꼭 주의하셔야 될 점은, 신규 상장 초반에 단기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에 그 급등하는 주가를 좀 주의하실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팀장님은 카카오뱅크 상당히 조금 이렇게 청약할 만한 괜찮은 이번 청약 대상으로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신규 상장 시장에서의 청약의 관점에서 놓고 볼 때는 이론적으로는 기업의 가치보다는 20에서 30%, 크게는 40에서 50%까지 할인을 받고 들어오기 때문에, 청약자의 관점에서는 사실 모든 IPO 주식들은 매력적인 기업 가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 뭐 SK 바이오팜도 있었고 또 SK 바이오사이언스 올해 이렇게 청약이 끝나고 나서 시장에 주목을 받았다가 주가가 기대에 못 미친 것도 있고 처음에 기대에 못 미쳤다 요즘 뭐 하이브라든지 상당히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여들의 이 청약에서 투자자들이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 뭐 그러니까 상장 첫날 매도하는 게
바람직하다든지 아니다라든지 어떤 제언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요 말씀은 제가 오늘 또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요. 향후 이어질 대여급 기업들의 상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 주가 흐름에 대한 기대 수익률의 문제를 꼭 좀 언급하고 싶은데요. 2016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신규 상장했던 대여급 기업들의 상장 후 주가 추이를 살펴보면은 예. 시가총액 기준 10조 원이 넘는 기업들은 그 공모가를 기준으로 큰 폭의 변동 없이 최소 반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주가가 자리 잡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기업 가치가 상대적으로 큰 대형주의 신규 상장일수록 기업에 대한 가치 평가가 공모 과정에서 시장 가치에 수렴하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1년 동안 SK바이오판과 SK바이오사이언스의 초기 주가 흐름이 워낙 특별했던 것이지 절대로 크고 좋은 기업들의 상장 첫날 주가 수익률이 공모 확정가 대비해서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사실 오늘 삼성전자를 매수해서 내일 상한가를 기대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올라오는 좀 크고 좋은 기업일수록 대형 기업일수록 공모가 대비 너무 큰 폭의 상승을 첫날부터 노리지 않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대형주 기업들은 첫날 기대 수익률을 너무 높게 가지 말아달라 뭐 그런 주문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자,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가 상장을 하면 최근에 아주 상승 동력이 컸던 카카오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일반적으로 언급하셨던 것처럼 그 신규 상장 기업의 모기업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을 전후로 주가가 긍정적으로 움직이는 면이 있습니다. 다만 오히려 신규 상장 이후에는 그 가치가 모두 반영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이 제한되는 경우가 통계적으로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상장 이후에는 모기업에 대한 주가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관점의 접근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카카오페이와 뱅크가 상장을 이후에는 카카오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봐달라. 그렇게 정리할 수 네. 있겠군요. 네. 네, IPO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종경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리서치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